안녕하세요. 목동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오늘 저는 수요일 오후에 지금 성수동 아뜰리에 길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실내 촬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아뜰리에 길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드렸는데, 어쨌든 아뜰리에 길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점을 같이 보여드리고 최근에 매입됐던 사례들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고! 여기가 지금 아뜰리에 길 메인 초입 라인인데, 이렇게 잡화점이라든지 저기도 보면은 의류 브랜드들도 들어와 있고, 이전에는 아뜰리에 길은 아기자기한 공방이나 좀 음식점 F&B 위주로 좀 상권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었어요. 여기 파르코 2층 여기 피자집도 되게 유명한 맛집이고, 성수 이 아뜰리에 길 위주로 맛집들이 되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웨이팅하는 업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주변으로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내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도 아뜰리에 길을 얘기하면서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던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무신사에서 성동구 성수동과 지자체와 같이 손을 잡고 이 아뜰리에 길에 동시에 20곳 이상의 리테일 매장을 오픈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무신사 하면 뭐죠? 성수동을 너무 사랑하는 기업이죠. 성수동은 무신사 타운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무신사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무신사 본사라든지 여러 가지 리테일 상점이라든지 성수 연무장길 메인라인 위주로는 거의 13곳에 달하는 무신사의 어떤 스팟들이 다 있습니다. 성수동도 무신사역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무신사가 성수동에 지금까지 투자한 규모만 해도 한 몇천억 이상의 그런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동현무장의 어떤 우리 그 매각된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 한번 공유하면 좋을 것 같고, 아뜰리에 길에 최근에 거래된 사례 중에 따끈따끈한 매입 소식, 바로 무신사가 바로 뒤에 있는 물건을 매입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요 길이 이제 또 메인길이에요. 메인길의 코너 건물, 그동안 지금 올해 거래되는 물건들의 특징을 보면 메인 상권의 메인 코너 건물들이 위주로 지금 거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건물도 실제 이 아뜰리에 길에서 최고가를 찍은 사례고요. 무신사가 매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대지 평수는 66평, 전체 연면적은 70평으로 지하 1층에서 2층, 이 건물이 총 매가 119억에 매각이 됐고, 대지평당가는 평당 1억 8천대에 거래가 돼서 이 근방 실거래 중에 가장 최고가로 거래된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택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건물인데 용도 변경이 된 상태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팝업 스토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이제 제가 나왔을 때도 제가 굉장히 브리핑을 많이 드리고 좋은 매물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뜰리에 길에 100억 초반을 들어가는 게 좀 무겁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신사라는 그 기업은 패션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브랜드적인 어떤 콘텐츠를 집어 넣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한 매출 신장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무장길이 지금 어때요? 평당 임대료가 거의 메인 라인은 평당 250만 원에 육박합니다. 20평을 임대하면 5천만 원이에요. 연무장 메인이 그렇게 높은 임대료를 지금 구사를 하고 있는 거는 하루에 유동 인구만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아뜰리에 길은 그거에 대비해서는 약 5분의 1 수준이에요. 한 4천 명 정도가 하루에 요 유동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무장길 대비해서 좀 임대료 수준이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된 상황이다 라는 점을 우리 무신사, 우리 조 대표님이 또 그런 거에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뜰리에 길을 좀 싸게 진입을 하는 게 향후에 이 성수의 확장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와, 이사님 그럼 최고가에 매각한 거면 이거 파신 분은 완전 땡 잡으신 거네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19년도에 46억 원에 매입을 하셨고 6년 만에 119억으로 실질적인 액면 차익만 하면 뭐야? 73억의 액면 차익을 주고 매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을 소유했던 분이 저희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싸이 씨의 부모님이 개인 공동명의로 소유를 하고 계셨던 물건입니다.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재산 정리 차원에서 시장에 나왔던 물건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는 무신사에서 매입을 한 매물입니다. 이 건물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모양이 딱 너무 아뜰리에
시대에 전형적으로 너무 잘 맞는 주택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팝업이라든지 브랜드 스토어가 들어와서 영업을 하기에 되게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점이 무신사에서 굉장히 좋게 메리트를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라인에 있는 저 코너 건물도 무신사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사가 약 20여 곳을 매입 혹은 임대로 지금 했고, 이 라인이랑 저 위에 있는 저 위쪽 라인으로 해서 거의 100억 원이 넘는 투자가 진행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에 이제 실거래 신고가 된 물건인데요. 뒤에 보이는 이 코너 건물도 다가구 주택인데 최근에 85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근린생활 시설이 아닌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매각이 된 상태라서 평당 금액이 1억 5천대로 거래가 됐고, 아까 전에 건물이랑 비교하면 이제 저 건물은 사실 크게 손보지 않더라도 업장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잖아요, 여러분이 보더라도. 근데 이 뒤에 건물은 손을 안 탄 물건이다 보니까 아마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보신 1억 8천에 팔린 것보다는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한 1억 5천 정도에 매각이 됐고, 총 매매가는 8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건물도 이제 브랜드나 약간 이런 걸로 들어오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아틀리에끼리 성수 연무장이랑은 또 굉장히 다른 분위기잖아요. 그 이유가 연무장길은 공업단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대지가 굉장히 크고 전면이 넓고 이런 형태의 필지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면, 서울숲 뒤에 있는 이 아틀리에길은 완전히 이제 다가구 주택가였기 때문에 이 주변은 연무장길과 다르게 약간 아기자기하고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붉은 벽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 또 아틀리에길만의 바이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선이 돼서 다시 리테일 건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이 주변에도 지금 골목골목을 보면은 구획이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평지예요. 이쪽 라인도 이 성수가 평지라는 점이 또 되게 장점인데, 이 아틀리에길 전체도 경사 없이 평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보시면 다 주택, 다 다가구, 손바뀜이 된 물건들만 신축이 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건물도 보니까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 하신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본 저 코너 건물 85억짜리 건물도 손바뀜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빨간 걸로 지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성수동이 이 빨간 벽돌로 신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 재생이라든지 도시 개발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의 무드를 주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 벽돌을 써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이 되는 건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좀 베네핏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보면 이것도 신축인 것 같은데 얘것도 빨간 벽돌, 저것도 빨간 벽돌, 다 빨간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좀 가보면 무신사에서 내년에 20여 곳의 업장을 동시에 오픈을 한대요. 되게 사실 파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여기가 리테일 상권으로서 굉장히 급부상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연무장길 메인은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리테일들 위주, 그리고 아니면 뷰티, 화장품 쪽으로만 이제 그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소형 브랜드들, 작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틀리에길에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되게 힙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도쿄 같은 데 가면은 메인 라인 있고 그 뒤에는 좀 뭔가 힙한 느낌? 막 뭔가 언더그라운드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아틀리에길이 연무장 메인이랑은 또 다른 무드의 상권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가 들어오는 게 부동산 투자 가치에서 좋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F&B는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테이블 회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리테일은 뭐예요? 재고만 쌓아두고 물건을 진열한 다음에 워크인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F&B보다 훨씬 더 줄어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방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의 규모가. 그러면 매출의 규모가 높은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더 높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갖춰진다라는 거죠. 도산도 그랬고 한남동도 그랬고 명동, 홍대 다 마찬가지죠. 그런 가두 상권, 로드 상권의 리테일이 상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임대료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권도 발전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리테일이 막 들어오는 거는 백화점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드
모든 상권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F&B에서 시작합니다. F&B에서 시작해서 젊은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상권을 아기자기하게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그러고 나서 이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테일 상권으로 발전이 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상권으로 성숙해 나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 상권이 발전해 나가는 분명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더 오를 수 있는 곳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그런 업장이 혹시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업장이 바로 저 뒤에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블루 엘리펀트인데 최근에 동연무장인가요? 그 연무장 라인에도 엄청 대규모 매장을 내가지고 막 인스타그램에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블루 엘리펀트가 가성비 프리미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약간 모순된 조합인데 가성비 가격인데 약간 프리미엄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어쨌든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이 블루 엘리펀트의 어떤 부동산 관점으로 블루 엘리펀트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현재 서울 안에서 핫하다는 혹은 트래픽이 나온다는 곳에는 대부분 블루 엘리펀트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F&B 상권인데 트래픽이 좋으면 들어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익선동 같은 데도 완전 F&B 상권 그 안에 구석에다가 매장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블루 엘리펀트가 들어가는 곳을 지도에 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면 아 여기가 나름대로 트래픽이 연구가 된 곳이구나 라고 반증으로 삼으셔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이렇게 쭉 돌아다녀 보면은 루에브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있는데 여성복 그것도 들어와 있고 여기도 지금 젠틀몬스터 들어와 있고 아까 전에 블루 엘리펀트 있고 무신사에서 또 중소형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중소형 패션 브랜드들이 대거 아틀리에길에 오픈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 지금 지도에 이제 발표된 그 콕콕콕 집어져 있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부근으로 해서 건물 매입을 또 고려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아틀리에길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아래로 문의를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저 닮은 분이 산 거 가시죠. 여러분 제 쌍둥이 언니 전지현 씨가 매입한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워가지고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죄송하고요. 배우 전지현 씨가 최근에 거의 400억 넘게 투자를 한 곳이 바로 아틀리에길 요 북부 라인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건물 그리고 이 건물 두 개 건물이 최근에 전지현 씨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지현 씨도 무신사에서 이쪽 라인에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건물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성수동의 전형적인 느낌의 붉은 벽돌로 된 건물이고 두 개가 소유주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요 건물 하나 따로 매입하시고 요 건물 따로 하나 매입하시고 1층 전면이 넓고 리테일이 들어가기에 너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같으면 당분간은 신축 행위는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상태 그대로 뭔가 리테일을 돌리거나 임대차를 돌려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건물 라인이 되게 건물이 높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틀리에길이 2종 3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 준주거도 있습니다. 아틀리에길은 바로 요 라인, 요 도로 라인이 이제 준주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딱 요 라인만 준주거지. 준주거지는 용적률이 400%. 그래서 굉장히 땅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요 건물을 186억 원, 대지가 125평에 연면적 315평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된 상태의 물건을 매입을 하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이 건물이 260억 원에 매입을 하셨고 대지가 160평이에요. 연면적이 342평으로 지하 1층에서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대지 필지를 합치면 285평. 여기 중간에 있는 필지도 거래가 있거든요. 평당 1억 5천에. 그것까지 합치면 이 전체가 총 매매가는 468억입니다. 역시 우리 지한 언니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진짜 부동산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하십니다. 진짜 전지현 씨의 또 성수 사랑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좋은 건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저 빌딩 언니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또 열심히 브리핑해서 좋은 물건 매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성수동 아틀리에길에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물건을 보러 저희도 답사를 온 건데 아틀리에길에 아주 괜찮은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이 궁금하시다면 꼭 빌딩 언니를 찾아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빌딩 언니 그리고 스레드 빌딩 언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
정보들, 날거제 정보들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팔로우 하시고 빌딩 건물주가 되시는 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모두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